제가 하나 더 재밌는 차트를 가져와 봤는데 파란색이 과천에서 가장 대표되는 재건축 아파트인 과천 주공 5단지의 그래프입니다. 매매 실거래가 30평대입니다. 빨간색이 뭐냐면 부산에서 가장 핫한 재건축 단지 중에 하나인 삼익비치 아파트예요. 그 아파트는 당연히 상징적이고 좋고 향후에 재건축을 계속해서 기대할 수 있는 아파트인데 그 두 지역의 실거래가 차트를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그러면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돈이 보기에는 어느 동네가 더 좋은 동네죠? 당연히 파란색 과천입니다. 거의 한 6억 차이까지 났어요. 두 개의 동네의 아파트가. 그런데 과천의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이 꺾이면서 과천과 부산의 좋은 아파트의 가격이 조금 좁혀집니다. 이런 때는 뭐를 사야 좋을까요? 그러니까 좋은 게 더 떨어져서 그보다 낮은 레벨의 아파트 단지와 가격이 점점 붙으려고 할 때는 좋은 걸 사셔야 돼요. 상대적으로. 그럼 난 과천주공 살 돈이 없는데 그럼 과천주공 근처에 안양을 사셔도 되고 대안이 되는 인근 지역을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천이 슬금슬금 가격을 벌리는데 갑자기 부산이 어떤 이슈로 가격이 더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과천이랑 더 붙어버려요. 그러면은 이때도 마찬가지로 과천을 사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 아파트를 사라는 게 아니라 그냥 기준점을 예시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와 봤는데 그래서 과천이 좋으니까 돈이 보기에는 과천이 원래부터 비싼 동네인데 야 너무 붙었는데 부산이 오른 거는 이해해. 부산이 좋은 아파트니까 저렇게 많이 오른 건 이해하는데 우리가 따라잡혔는데 돈이 보기에는 가성비가 다시 과천이 좋죠. 물론 이렇게 돈이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큰 흐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재미로 구성을 한 것뿐이고 과천이 이렇게 급격히 올랐어요. 급격히 오르는 동안 부산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못 오르고 있었어요. 오히려 오른 거를 반납을 하고 가격이 보합 정말 재미없는 부동산 시장이 계속됩니다. 몇 년 동안. 자, 그러면 이 뒷부분을 만약에 우리가 가린다고 했을 때 이 뒷부분을 부산의 이 시점까지만 봤을 때 과천은 이만큼 올라 있어요. 이 뒷부분을 싹 가린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는 부산이 돈이 볼 때 안 올라도 너무 안 오른 동네로 평가하기가 시작됩니다. 평가를. 갑자기 막 사는 거죠. 몸은 안 오고 삼익비치에 돈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삼익비치가 이렇게 오르기 시작한 부산 전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부산에 제일 비싼 아파트니까 당연히 따라오릅니다. 여러분들이 부산이 너무 안 올랐는데 그럼 삼익비치 형님이 올라주는 시점을 보고 나서 부산에 실거주로서 나는 삼익비치 못 사니까 나는 내 수준에서 3억짜리 아파트 사봐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삼익비치가 올랐는데 이제는 올라도 너무 올랐어요. 어느 정도로 올랐냐면 과천 과거의 6억 차이를 다 따라잡아 버렸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는 어디가 저평가돼 있고 어디가 내가 객관화해서 지금 살 시기인지를 판단을 해봤다면 그럼 어떻게 사야 될까? 어떤 방식으로 사야 될까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 분양권. 이미 우리는 당첨이 되지 않는 분양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예, 우리가 좋은 분양권이 나오더라도 당첨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분양권 프리미엄을 주고 산다면 어떤 기준으로 살 것인가? 그리고 혹은 내가 지금 당장 집 살 돈이 없어서 전세를 끼고 산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혹은 재건축 재개발은 너무 어려운데 이걸 어떤 기준으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많은 내용을 담진 않았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 가면은 힐스테이트 사하역이라고 해서 부산시 사하구라고 하면은 공단이 많은 동네예요. 그래서 부산에서 예전부터 그렇게 선호하던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엄청난 재개발 바람이 불고 신축 아파트가 지어졌는데 힐스테이트 사하역이라는 아파트였는데 이 아파트가 대규모 미분양이 납니다. 왜? 사하구라는 동네에서 분양가가 너무 비쌌던 거예요. 이 분양가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청약에 참여하지 않고 대규모 미분양이 났던 아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돈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 미분양? 아파트? 힐스테이트? 브랜드 좋은데? 현대 힐스테이트죠?
계약금 10%만 내면 되는데 내 돈 얼마 안 드는데? 그럼 우리 한 5채 사볼까? 분양권 5개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면서 소화를 하기 시작해요. 대규모 미분양을. 그러더니 프리미엄이 1억 1천만 원까지 붙습니다. 이때가 2020년 5월 27일 제가 매물을 캡처한 때가. 자, 프리미엄 1억 1천을 포함해서 5억 9천이라는 거는 분양가가 한 4억 8천 정도 됐다는 얘기죠. 과연 5억 9천이란 돈으로 제가 만약 사람이 아니라 돈이라면 더 좋은 지역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셔야 돼요. 즉 여러분들이 사는 곳, 남들이 얘기해 주는 곳에 매몰되지 말고 이 예산이면 더 좋은 분양권을 내가 프리미엄 주고 살 수 없을까를 봐야 되는데, 저는 그때 어떻게 봤냐면 동래구에 가봤어요. 부산시 동래구. 부산시 동래구는 평균적으로 집값이 비싼 동네예요.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부산의 대표적으로 집값이 비싼 동네죠. 근데 그 동네에 가봤더니 분양권이 프리미엄 포함해서 똑같이 5억대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 매물을 제 지인이 사셨어요. 지인이 사셨는데, 자 그러면 프리미엄이 붙은 분양권은 어떻게 상대 비교를 할까를 좀 알려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 힐스테이트 4역 근처에도 이미 지어진 아파트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듯이 옛날에 지어진 아파트를 하나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동래더샵이라는 분양권 그 근처에도 지어진 아파트가 있겠죠. 분양권을 투자를 하시거나 내가 실거주로 분양권을 마련하고 싶으신 분은, 피주고 사고 싶으신 분은 이 부분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분양권을 보는 게 아니에요. 분양권 근처에 지어진 아파트를 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왜? 분양권은 어떻게 보면 건설사에서 제시한 분양가인데 그거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뭘로 판단할지는 여러분들의 몫이란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한번 제가 그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보도록 할게요. 이 동래더샵이란 분양권 근처에 위로 조금만 올라가면은 어떤 아파트가 있냐면 SK뷰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이 사힐스테이트라는 요 단지 쪼기로 가면은 어떤 아파트가 있냐면 극동 스타클래스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SK뷰가 동래더샵 분양권 근처에 있는 2006년에 지어진 아파트. 극동 스타클래스가 아까 보셨던 미분양이 엄청 많았던 그 아파트 근처에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자, 한번 보시죠. 매매 실거래가입니다. 언제부터? 2011년, 12년, 13년, 14년 지금까지. 즉 여러분들이 제가 물건을 봤던 2020년 5월로 회귀해서 본다고 하면 이 가격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주변에. 근데 이 두 아파트는 어때요? 가격 레벨이 점점 벌어지고 있죠. 그럼 파란색 동네가 좋은 동네예요? 빨간색 동네가 더 좋은 동네일까요? 파란색 동네가 가치를 더 구가하고 있는 동네죠. 더 좋아지고 있는 동네죠. 그 동네가 바로 동래구입니다. 즉 동래더샵 근처에 있는 아파트의 흐름이 이랬고 전세가 흐름도 파란색이 더 벌리고 있죠. 그러면 똑같이 지어진 아파트 기준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파란 동네가 더 낫죠. 여기에서 지어질 30평대 분양가는 프리미엄 포함해서 똑같아요. 근데 그 근처에 지어진 아파트의 기준을 비교를 해봤더니 파란색 동네가 훨씬 더 입지의 차이를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같은 돈이라면 프리미엄 주고 어디를 사야 될까요? 당연히 동래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런 부분이 분양권에서의 상대 비교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강의 동안 상대 비교를 하고 있는데 이 기준을 어디에도 다 똑같이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동래더샵 현재 분양 피 포함해서 현재의 가격이 얼마냐면 아직 입주가 안 됐습니다. 지어지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 현재 9억 정도 합니다. 사힐스테이트 5억 9천에 봤던 이 지역 현재 7억 정도 합니다. 즉 분명히 가격이 프리미엄 포함해서 같았는데 가격 흐름이 완전 달라진 거죠. 그거는 어떤 차이에 따른 거다? 그 지역에 대해서 이미 지어진 아파트로 입증해 주고 있더라. 이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프리미엄 주고 아파트를 사시더라도 이거를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분양권은 알겠는데 재건축은 왜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가 광주에 있는 아파트예요. 2개. 보시면 주공 3단지라는 아파트가 있고 남양 휴튼이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이 2개 아파트가 입지 차이가 있나요? 전혀 없죠. 그냥 딱 붙어 있는 아파트죠. 우리가 이 동네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은 입지라는데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는데 입지 차이가 전혀 없죠.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 아파트는 좀 오래됐어요. 이 아파트는 좀 덜 오래됐고, 그래서 이 아파트는 좀 오래되다 보니까 재건축을 좀 해야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아파트가 평균적으로 덜 오래된 아파트보다 보통 가격이 낮죠, 평상시에는. 근데 야, 이제 우리 이 아파트 좀 새 걸로 변신해 봐야 되지 않겠니? 동의서 좀 거둘까? 재건축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했더니 아래에 있던 아파트가 가격이 쑥 붙어버리고 지금은 더 비싸졌습니다. 자, 그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똑같은 지역에 살더라도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보다 새 걸로 바뀔 재건축이 상대적인 가격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건축과 재개발을 공부할 필요가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우리는 부동산이 모두 다 같이 오르기 때문에 누가 더 많이 오르느냐가 사실 부동산 공부의 초점이에요. 아까와 같이 지역적인 사이클도 중요하지만 이 지역이 사이클이 돌아온다고 하면 과연 지어진 아파트를 사는 게 맞아? 아니면 이제 부수고 새 아파트로 지어질 재건축을 사는 게 맞아? 라는 관점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떤 부분이 재건축에서 가장 재개발에서 중요한 포인트인지 설명을 해드리면, 자, 우리가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오래된 주택이죠. 오래된 아파트가 재건축이고, 그리고 오래된 빌라 단독이나 이런 거를 보통 재개발이라고 하는데, 이 2개를 예를 들면은 부시고 새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기존의 오래된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라는 게 이루어져요. 자, 우리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감정평가가 얼마가 나왔는데 내 오래된 빌라에 대해서 거기에 사업성을 좀 더해서 비례율에 반영을 해서 내 오래된 빌라가 당신 오래된 빌라의 권리가액, 당신의 빌라의 권리가액이라 함은 마지막에 가치예요. 어떻게 가치를 평가해 줄 거냐. 그걸 2억이라고 예를 들면 평가를 했다고 할게요. 그러면 조합원한테는 34평을 3억에 분양을 해주겠대요. 그러면 내 빌라가 2억이니까 더 내야 될 돈은 3억에서 2억 빼면 1억이죠. 그쵸? 근데 주변 시세, 그리고 우리 조합원 말고 밖에다가 파는 가격은 4.5억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시세 차익이 이미 이 재개발 조합원은 1.5억이 있는 거예요. 아주 기분이 좋죠?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생깁니다. 이 재개발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어지면 1.5억이라는 걸 지금 시세로는 알겠는데, 나는 너무 못 기다릴 것 같아. 그래서 나 1.5억 다 내가 안 먹고 안 벌고 뒷사람한테 좀 남기고 나 팔래. 그래서 시세 차익 1.5억이 보이는데 본인이 얼마를 가져가요? 프리미엄을 8천 정도 붙이고, 그러면 1.5억 시세 차익은 분명히 보이는데 주변 시세 대비 내가 8천만 가져갈 테니까 당신 뒤에 7천 있잖아. 이건 당신이 가져. 그러고 팔고 떠나기도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이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는 시세가 영원히 4.5억이 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8천만 붙이고 떠나면 뒷사람은 7천 정도 벌 거라고 예상을 한 거죠. 근데 갑자기 이 시장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돈이 막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돈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변에 지어진 아파트가 4.5억이 아니라 8.5억이 돼버렸어요. 갑자기 한 2년 사이에. 실제 우리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그랬더니 시세 차익이 1.5억이 아니라 무려 4억이 더 벌어져 버린 거예요. 나는 뒷사람이 7천 정도 벌 거라고 생각했는데 뒷사람은 영리하게 이 타이밍을 잘 잡고 나는 사실 7천 벌려고 이거 산 거 아니지롱 하면서 난 뒤에 4억이 더 오를 줄 알았어. 이게 부동산 공부입니다. 이 시장이 지금 사람들이 보기에, 돈이 보기에 저평가되어 있어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올라줄 시점에 와 있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해되셨나요? 네, 이게 여러분들이 재건축, 재개발에서 핵심적으로 배우셔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김포를 지금 예시를 들었는데 김포를 왜 가져왔냐면 지금 보시면 김포라는 지역이 매물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남들이 많이 올라갔고 많이 지금 파는 시점이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김포의 가격이 주춤주춤 할 수 있죠. 그런 때 저평가돼 있을 때 또 그 지역에 재개발이 뭐 없을까? 저평가돼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공부를 해봐야 돼요. 조합원들한테는 84제곱미터를 3억 9,700, 즉 4억에 주겠대요. 34평 아파트를, 새 아파트를 조합원들한테 4억에 주겠대요. 근데 이 매물을 작년 말 정도에 매물을 제가 한번 받아봤는데 어떻게 되냐면 감정평가액에 프리미엄 붙여서 입주권 매매가가 2억 5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 공부하지 말고 하나만 기억하시죠. 이 프리미엄을 이 조합원 분양가에 얹어보세요. 그러면 조합원 분양가가 34평이 한 4억 정도라고 하면 프리미엄을 9천 정도 얻는다고 하면 얼마죠? 한 5억 정도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우리가 재개발을 사는 행위는 34평 나 5억에 고정해 놓을 거야 이거예요. 김포에 지금 34평 시세가 어느 정도 할까요? 그 근처에 새로 지은 아파트가 한 10억 정도 합니다. 9억 10억 정도. 그럼 5억에 픽스해 놓는 행위가 내가 시간을 기다려야 되긴 하지만 이 시간만 기다리면 지금 현재 지어진 아파트 시세에 준용해서 9억 10억 정도 본다고 하면 얼마의 안전마진이 있죠? 거의 한 4억 5억 정도의 안전마진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주거 마련을 하면 여러분들은 마음의 안정감이 굉장히 클 거예요. 왜? 내가 지어진 거를 사면은 이 가격에서 더 올라줘야 된다는 부담을 느끼면서 내 의사결정이 계속 차일피일 미뤄지지만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데 나는 기다릴 수 있는데 나한테 파는 사람은 기다릴 수 없으니까 이런 안전마진을 남겨두고 떠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안전마진은 지역별로 상이합니다. 우리가 분석을 해볼수록. 그래서 이렇게 안전마진은 많으면서 내가 주거로서 만족감이 느껴지는 지역을 우리가 공부해서 주거의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다는 걸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무관하게 사람들은 어디를 많이 사고 있는지 알고 싶으시면 아실에 들어오시면은 많이 산 아파트가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산 아파트. 그러면 최근에 많이 샀다는 거는 단순히 그냥 거주자들이 많이 샀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1위, 2위, 3위에 랭크가 된다는 거는 그 지역에 돈이 샀다는 얘기입니다. 몸은 안 오고 돈이 와서 사는 아파트들의 개수가 보면은 한 달 사이에도 32건 이렇게 아파트가 많이 거래되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단지 같은 경우에는 100몇십 건 거래가 되기도 합니다. 진짜 한 2달 사이에. 말도 안 되죠. 그 얘기인 즉슨 돈이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부동산 시장을 대하고 있는데 돈이 보기에 이 동네가 싸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거상쌤이 다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돈이 과연 어디를 열심히 속된 말로 사재끼고 있는지 사들이고 있는지를 알고 싶으시면 많이 산 아파트를 여러분들 지역을 체크를 하신 다음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별 최고가 아파트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여러분들이 결국에 부동산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실 관점이 제일 비싼 아파트를 사라는 거예요. 명제는. 비싼 아파트들이 가격이 오르는 데는 사람들이 그 당위성을 묻지 않습니다. 울산에서 최고가 당연하지. 학군 좋지. 교통 좋지. 모든 인프라 좋지.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오르는 게 맞아. 근데 그전에는 그런 얘기 한마디도 하지 않다가 부동산 하락기 때는.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그 가격에 대해서 가격 형성에 대해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갑자기 7억짜리 아파트가 15억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당위성을 따지지 않아요. 왜? 그냥 우리 동네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니까. 그렇지만 가격이 밑단으로 갈수록 되게 합리적이게 됩니다. 사람들이. 여기는 교통이 불편해. 여기는 마트를 가려면 차로 뭐 20분 거리야. 그러니까 이 가격으로 유지를 해야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일 비싼 아파트를 사라는 게 아니라 내 예산 범위 내에서 가장 가격이 높은 아파트를 사면 여러분들이 수많은 의사결정을 하시더라도 그 가격에 준해서 상대적으로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산 범위에서 이 지역의 사이클이 돌아온다고 싶을 때는 내 예산 범위에서 좋은 걸 사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지역 내에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보시는 빨간색이 부산의 삼익비치고 파란색이 동래구의 럭키 아파트입니다. 삼익비치는 수영구에 있고 럭키 아파트는 동래구에 있어요. 두 동네 모두 부산에서 선호하는 지역이고 두 아파트 모두 재건축 속성을 갖고 있는 아파트예요. 그래서 각 지역별 대장 재건축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부산의 상승기를 맞아서 삼익비치가 먼저 오르고 동래 럭키가 그 다음에 오르고 부산이 꺾이기 시작하면서 삼익비치가 먼저 꺾이고 그리고 동래 럭키 아파트는 조금 시간을 두고 그 다음에 꺾입니다. 하락기 때 가격이 두 개가 붙어버려요. 가격적으로. 실제 실거래가도 그렇게 찍히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상승기 때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만약 동래 럭키 아파트에 살고 있는 거주민이라면 나 삼익비치가 좋은데 이사 가고 싶은데, 상승기에는 이사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 보시기엔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거의 안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상대적으로 더 올라 버리거든요. 좋은 게. 여러분들 하락기로 오면 정부의 규제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즉 거래를 권장하고 하기 위해서 양도세에 대한 혜택을 늘려주고 취득을 할 때도 취득 비용을 낮춰주겠죠. 그러면 좋은 게 더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더 떨어지냐? 재건축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데 갑자기 부동산 시장에 찬물이 끼얹어지는 거예요. 야, 이거 재건축 시간 더 걸리겠는데? 망했는데? 이제는 여기 그냥 살아야 되는데? 오래된 아파트에? 그러면은 전세나 월세 가격은 낮은데 가격은 거품을 이만큼 쌓았으니 좀 빠져줘도 많이 빠져줘야겠죠. 그래서 좋은 재건축이 좀 더 빠집니다. 즉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공부하는 행위는 부동산을 샀다 팔았다 하면서 돈을 벌어서 자동차 사고 가방 사고 이러는 행위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최종적인 목적지로 가기 위한 과정이에요. 과연 내가 2등이라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하락기에 교환하는 게 맞아? 상승기에 교환하는 게 맞아? 이렇게 공부해 나가는 과정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이 상승했다고 좋아하실 필요 없고 하락했다고 기분이 울적해 하실 필요가 없는 게 바로 부동산 공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주제를 많이 드렸는데 가장 큰 관점은 부동산은 비교의 학문이고 이 비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상승론자, 폭락론자가 될 필요 없이 여러분들 주거로서의 의사결정을 명확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